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1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 모닝 소프입니다. 자, 원래 어제가 7월 마지막 날인 줄 알았는데요.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자, 시장 상승하는 흐름 다시 짚어볼게요. 비트코인 4만 달러 넘겼습니다. 점유율은 50% 넘겼고요. 이더리움도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비트코인 일단 5월에 한 6만 달러를 넘겼다가 아직은 뭐 6만 달러까지 얘는 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반등세가 이번 주에 많이 나아지고 있어요. 일단 4만 달러 넘겼다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이 오르면서 다른 디지털 자산들도 함께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르고 있어요. 내리는 것도 분명 있지만요. 분위기가 상승 쪽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현재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4,80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네, 4,800만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다만 거래 대금 같은 경우는 플레이데미나 플로우 등 다른 알트코인들이 더 많은 상황이고, 비트코인의 거래 대금 순위로는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더 밑에 있고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비트코인이 한 주간 15% 상승을 기록하면서 지난 5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투자를 페이스북 초기 투자에 비유했습니다. 세계 최대 로보 어드바이저사가 GBTC와 이더리움 투자를 추가했습니다. 450억 달러 자산을 운용하는 골든트리 자산운용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낸스는 28일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스터카드 CEO가 디지털 통화에 진출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낸스가 폴리곤 메인넷을 자사 플랫폼에 완전히 통합했다는 소식입니다. PwC의 크립토리드가 큰 VC들의 크립토 진출이 소규모 투자자들의 투자에는 걸림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비트코인이 2주간 15% 올랐다라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뭐 기술적 분석도 있겠지만 저는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걸 분석해본 의견을 찾아봤는데요. 이 펀드 스트래티지스트 데이비드 그리더가 최근에 중국 테크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중국 규제 때문에 디디추싱을 시작으로 중국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고 미국 정부에서도 달갑지 않은 그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지금 중국 테크들이 좀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주식이 최근에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갈 곳 잃은 돈이 비트코인으로 오고 있다, 해지 수단으로 오고 있다라는 분석인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최근에 테이퍼링 이슈가 있죠. 테이퍼링이 나올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까지 보여준 연준의 그런 입장은 아직 테이퍼링은 좀 멀었다는 걸 시사를 합니다. 델타 변이도 있고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테이퍼 텐트럼 같은 그런 테이퍼링 발작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경기 상황이 뭐 다음 주에 실업률 발표되는 거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연준이 경기 상황이 확실히 나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율만 오르고 있고 실업률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실업률 감소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와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연준이 아마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대했던 대로 이자율을 올리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것이고, 이건 양적 완화가 아마 수년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걸 함의한다, 이렇게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럼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필요할 거고, 그럼 다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가운데 사실 지금 미국 국가부채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결국 연준이 이자율을 올리면 미국 국가부채가 지금 사상 최고치에 달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도 이자율 인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미국 재정은 더 안 좋아질 거고, 약간 이런 딜레마가 있는 상황이어서 연준 입장에서는 그냥 인플레이션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자율을 올리기만도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입장을 좀 드러낸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비트코인 계속 사왔고 앞으로도 살 거고 보유할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사실 가진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빌려서 샀거든요. 우리도 왜 비트코인 막 투자를 하다가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면 추가 매수할 때 빚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나 비슷하죠.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여기에 대한, 그래도 상장사인데 여기에 대한 비난을 좀 받으니
한 10년 정도 전에 페이스북 주식을 10억 달러 빌려서 했으면 지금 대박이 났지 않겠냐. 지금 이 비트코인 투자도 마찬가지다 라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페이스북 2012년에 기업 공개하면서 창업한 지 8년 후에 기업 공개를 했는데 시장 가치가 굉장히 빨리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10년 전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대박이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사실 비트코인 덕분에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도대체 뭐 하는 회사냐,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잖아요. 근데 본업에도 비트코인 투자가 도움을 줬다면서 2분기에 이 관련 매출이 13%나 늘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빚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아주 과감한 상장사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아마 빚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대출, 뭐 큰 대출 아니어도 뭐 그 마이너스 대출, 뭐 통장 대출 뭐 이런 걸로 투자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그래도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죠. 여기는 상장사고 또 우린 개인이니까 여러 리스크에 여유자금 항상 챙겨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일정 확인해 보면서 7월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 이제 벌써 내일이네요. 네, 한 달간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8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